겨울을 지난 첫나물은 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봄, 밥상에 찾아온 먹거리를 두고 수상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담도 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세력을 불린 다음에 알을 낳아서. 더 큰 문제는 알에서 나온 뒤라고요. 감염에 대한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단, 사람 몸에 들어가려면 봄 미나리를 거쳐야만 한다는데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미나리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 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에 둘렀습니다. 봄에 난 미나리는 줄기가 실해서 아삭아삭 씹는 맛이 특히 일품이죠. 상큼한 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미나리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소문. 과연 사실일까? 생으로 먹든 살짝 데쳐서 먹든 이맘때 또 이만한 음식도 없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참 걱정인데요. 봄철 입맛을 돋우는 미나리 속에 정말 기생충이 숨어 있는 걸까? 예, 감염될 수가 있죠. 제2 중간 숙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미나리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있다는 이야기. 소, 염소 우리나라 많이 키우잖아요. 간에 이제 기생하는 그 기생충이 파시올라 헤파티카라고 하는 간질. 간질이라는 기생충은 수로나 풀숲에 붙어 있다가 동물에게 옮겨 붙습니다. 주로 이제 동물들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긴 있고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의 분변으로 배설된 기생충은 물 달팽이를 거쳐서 또 다른 중간 숙주인 수생식물로 옮겨가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리인 셈입니다. 미나리가 이제 물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흘러가게 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유충이 미나리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유충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벌레가 미나리에 붙어 있고 그 상태로 섭취하게 된다면 사람 역시 감염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자칫 잘못해서 감염이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장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담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알을 많이 낳거나 이제 성충이 되면은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돌을 만들거나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죠. 원인이 하나 될 수 있죠. 주로 담관에 기생하는 이 벌레는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요. 좀 더 들어볼까요? 간지럽고 아프고 또 열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오랜 동안 만성 염증을 일으키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논문이 해외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드물긴 해도 좋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먹어도 되나 또 한 번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미나리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게 맞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미나리를 채취해서 이제 검사해 보셨던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는 간질충 감염 자체가 높지는 않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34년 동안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 부분은 화학 비료 대신에 인분을 사용하고 지저분한 텀물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용했던 과거에는 미나리의 상태가 걱정할 만한 수준이었죠. 만약에 그 인분이 간엽충에 감염된 사람의 것이었다. 그럼 그 안에 충란이 많을 거고 시냇물이나 이런 하수구에 노출됐을 때 미나리가 거기 있다. 그럼 걔네들은 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생충 박멸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인분을 포기하고 토양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감염률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간질이라는 기생충 감염률만 확인해봐도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죠? 토양뿐만이 아닌데요. 사용하는 물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지하수예요. 지하수요? 네. 미나리 재배에 지하수를 쓰는 게 더 안전할까요? 이 지하수는 기생충에 오염된 일이 거의 없는 걸로 교과서에도 있고요. 불안한 소비자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생충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농가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미나리에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샐러드 종류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그런 야채를 생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날로 먹으면 기생충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생충 종류가 다를 뿐이지. 네.
기생충의 위험에 노출된 건 비단 미나리뿐만이 아닌데도 유독 미나리를 둘러싼 기생충 논란이 화두가 된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나 뭐 지저분한 물에서 키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물도 뭐 여기 지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뭐 최대한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려고들 노력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거니와. 깨끗한 토양과 깨끗한 물로 키워낸 미나리는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해줘도 기생충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봄 미나리가 명약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이 소문이 화제입니다. 미나리에 기생충이 남아있다고 해도 이 구충제만 복용하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과연 구충제만 먹으면 뭘 먹어도 안전한 걸까? 구충제를 둘러싼 소문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이 소문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이제 봄철에 많이 찾기 때문에 주로 봄철에는 구충제를 이렇게 판매대 위에 많이 올려놓긴 하는데요. 기생충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봄철 구충제로 혹시 모를 기생충 감염까지 예방한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어떤 약사도 그거를 판매할 때 예방약이라고 판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방이 아니라 우리 몸의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기생충들을 제거하자라는 거지, 그걸 먹음으로써 기생충으로 인한 뭐 질병이 안 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구충제는 백신이 아니죠. 백신은 일정 기간 동안 몸을 보호해주지만 구충제는 딱히 예방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먹으면 뭐 올 한 해 또는 두 번 먹으면 한 해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먹고 난 다음에 이 구충제가 다 빠져나가고 나서 감염이 일어나면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복용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구충제로 모든 기생충을 없앨 수는 없다고요. 알벤다졸, 플루벤다졸 같은 일반 약국에서 구매하는 그 기생충약, 구충제로는 효과가 없어요. 소위 간질충이라고 부르는 미나리 속의 기생충과 민물고기에서 볼 수 있는 간흡충 등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 말 그대로 구충제는 기생충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흔히 봄철에 찾게 되는 구충제, 언제 먹어야 하나요? 혹시나 있을 감염이라면 뭐 그게 인체로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뭐 혹시나 의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에 처해져 있다면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유익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봄 미나리 기생충 주의보, 더는 걱정 마시고요. 마음 놓고 드시길 바랍니다.